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곡 선생님의 정치의 길을 묻다. 요 율곡의 정치의 길을 묻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업지묘 위정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위정편은 율곡 선생님이 10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총설, 그리고 두 번째 용현, 그러니까 이 인자를 어떻게 등용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취선해서 선한 것을 취하는 것.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식시무, 시급함을 알매 대하여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시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시무, 식은 알식이죠. 때에 힘쓰는 것을 아는 거죠. 이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네, 그래서 항상 율곡은 처음에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신이 살피건대 지혜로운 이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지만 마땅히 급한 것에 먼저 힘써야 합니다. 여러 계책이 모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시급한 일에 절실한 것을 먼저 취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식시무를 지금 율곡은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업의 도리, 두 번째 수성의 도리, 세 번째 경장의 도리.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하나하나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정유서를 인용해서 율곡이 얘기하는데, 학문을 논할 때는 모름지기 이치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정치를 논할 때는 그 요체를 밝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치를 논하고 있으니까 그 정치의 요체가 뭐냐, 그거를 공부해야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게 지금 취선이어서 취선, 선. 생각이 선하면 그것으로서 움직이되 움직이는 것을 때에 맞춰라. 그래서 처음에 취선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식시무, 때에 맞춰서 힘쓰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 부분, 요 말은 지금 서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곡은 서경, 시경, 역경, 예기, 춘추, 그리고 사서 모든 유교 경전을 다 인용하면서 본인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선이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바로 취선이었는데, 취선, 선을 취함에 대하여 선은 무엇이냐? 선은 이치에 합당한 것, 이치에 합당한 것이며, 그 다음에 식시무 할 때 요즘 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는 때에 마땅한 것. 이게요, 우리 라면을 끓일 때도 물을 냄비에다 막 끓이지 않습니까? 물을 끓일 때 라면이 빨리 먹고 싶다고 물을 이 냄비에다가 놓자마자 그냥 라면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물이 끓을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그 다음에 라면을 집어넣었을 때 맛있는 라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라면이 지금 물이 막 끓고 있는데 라면을 안 집어넣고 물이 끓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다 쫄아붙어서 라면을 끓일 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가 없죠. 그렇게 중요한 거는 때가 중요하다는 것. 이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정치를 할 때는 그 때를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진실로 이치에 합당하더라도 움직이는, 이게 바로 그 얘기죠. 생각이 진실로 이치에 합당하더라도, 이게 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가 아니면 오히려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맛있는 라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끓는 물이 막 끓을 때 딱 집어넣어야 맛있는 라면이 되듯이, 그 맛있는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그 끓는 물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하면은 무익하다는 거지.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인이
대처하는 것이 바로 그 때에 마땅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에 마땅하게 한다는 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달라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때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알아서 행동한다는 것,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은 이 율곡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는 성인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요, 이 성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성인은 바로 군주죠. 군주가 그 제대로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때에 맞게, 때에 마땅하게 잘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 지금 식시무, 그 때에 힘쓸 때를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창업의 도리, 그 다음에 수성의 도리, 경장의 도리,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업의 도리, 율곡 선생님이 얘기한 창업의 도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창업. 여기 지금 주역을 또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구름과 우레가 합친 것이 둔이다. 둔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둔께. 군자는 이 원리를 적용하여 온 세상을 경륜한다. 근데 이 둔께를 왜 들고 왔는가? 군자는 둔께의 상을 관찰하고 온 세상의 일을 경륜하여 온 세상의 어려움에서 구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왜 둔께를 갖고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이 둔께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구름은 비가 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 비를 이루지 못했으므로 바로 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자가 이 둔께의 상을 관찰해서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 구름을 잘 보고 세상의 일을 경륜해서 온 세상을 구제한다. 경륜이란 영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맹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맹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나라를 세워 왕통을 전하고 계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요거 지금 바로 앞에 주역 얘기를 하는데, 그 주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그냥 지나갔는데, 그게 뭐냐면 역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그리고 통하면 오래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늘이 도와주는 길이니 매우 이롭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맹자가 이야기합니다. 맹자가 왕통을 세워 전하여 계승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걸 또 주자가 요거를 풀이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군자가 앞에서 왕업의 터전을 만들고 그 뒤에서 왕통을 전하여 바른 것을 잃지 않아 후세로 하여금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이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얘기하기를, 요것도 이제 맹자 말인데, 한 가지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고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온 세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좋아하는 주자 선생님이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 가지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한 가지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고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온 세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런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고 이런 거는 할 일이 못 된다. 이거 해서 세상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성이 아니라 처음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통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정통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수성, 이제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수성은 바로 이루어진 것을 지키는 것이죠. 수성.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시문은 힘쓸 때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이
창업을 할 때인지 수성을 할 때인지 아니면 경장을 할 때인지 이게 처음 시작할 때인지 시작한 거를 잘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미 경장은 이미 오래되는데 조금 이렇게 부실할 때 뭐든지 이렇게 제대로 오래되다 보면 조금 부실해지죠. 그랬을 때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장이죠. 그러니까 이 식시문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해야 될 거냐, 시작한 걸 잘 지켜야 될 거냐, 아니면 이게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조금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다시 복구해야 될 것이냐. 요거를 아는 게 바로 그 식시무입니다. 식시무. 율곡 선생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성의 도리를 이야기하자면 수성은 그 부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경에서 선왕이 이룬 법에 비추어 영원토록 잘못이 없게 하십시오. 여기 지금 선왕이 이룬 법. 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법선왕인데 그 선왕을 잘 본받는 것이죠. 법선왕. 그 선왕이 이룬 법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요것이 제대로 잘 되도록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 이게 지금 시작이냐 중간이냐 끝이냐 이거를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성 같은 경우는 시작한 일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참 그래도 비교적 그 창업이나 그 경장에 비해서는 쉬운 게 바로 수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이렇게 수성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옛날 선왕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율곡도 이야기하기를 수성은 그래도 비교적 쉽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창업한 거를 이제 지키는 수성은 그래도 창업보다는 쉽고 그 다음에 경장은 사실 또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거를 막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다시 고치는 것 이거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장은 다시 고치는 건데 여기 이제 이 처음 시작이 항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은 형통하다는 것이다. 가는 것이 이롭다. 그러니까 이게 항꾀 얘기하는데 이게 항이란 여기 지금 항이란 오래 간다는 뜻이다. 이걸 지금 정자가 풀이하고 있는데 그리고 항의 도는 형통하다. 항의 도는 형통해서 한쪽만 지켜 변통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만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 변하고 때에 따라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항구적인 도이다. 이게 바로 상도이다. 여러분 이게 참 뭐랄까 항상되다.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그냥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상도인 것 같은데 사실 상도는요 때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이라고 했어요. 때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항상되다 그러면 항상 한결같이 그냥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변한다요. 때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항이다. 그리고 그 항이 형통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상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변하고 바뀐다는 거니까 우리 하늘과 땅, 밤과 낮, 사계절,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시로 변하죠. 수시 변통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죽는 사람이 있고 밤이 되면 낮이 되고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고 이게 항상 변하죠. 그 항상 변하는 게 바로 이게 앞으로 또 갔네. 항상 변하는 게 상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변하는 도. 항상 되다 그러면서도 항상 변해요. 조금 역설적이죠? 그게 바로 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항이 바로 오래 간다는 뜻이다. 그렇죠. 밤만 계속 지속되면 어떡하겠어요. 밤이 됐다, 낮이 됐다, 여름이 됐다, 겨울이 됐다. 이게 계속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게 지속되는 것. 그게 바로 항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개혁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혁하자. 개혁이 사실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장은 개혁의 도예요. 개혁의 도인데 개혁을 하려면은 그냥 금방 이렇게 하자 혹은 저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금방 개혁이 되는 게 아니죠. 개혁을 하려면 적어도 세 번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한 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한 3번 얘기를 해야 그래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3번은 얘기야 그래 이렇게 하자 라는 믿음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주역 협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바꾼다는 것은 마땅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바꾼다. 이것은 이제 마땅히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개혁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개혁한다는 것은 말을 자세히 살펴봐야 3번이나 다 합당하게 되면 믿을만하다. 이게 우리 보통 개혁이니 혁명이니 이런 말들 많이 쓰죠. 근데 사실 개혁과 혁명이 조금 다르죠. 다르긴 혁명하고 개혁하고는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을 좋아합니다. 개혁. 혁명은 조금 좀 무서워요. 근데 어쨌든 혁은 바꾼다는 뜻이죠.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혁명은 한 번에 바꿔버리지만 개혁은 적어도 3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하면 자세히 살펴봐서 그때 바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땅히 개혁해야 되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한다. 근데 그때 또 개혁해야 될 때 개혁하지 않으면은 그 때를 잃어버리면은 그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개혁해야 될 그때를 딱 알아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경장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택계에서 나오는 말인데 여기 지금 거친 것을 포용하고 큰 강물을 뛰어 건너며 먼데 있는 것을 버리지 아니고 붕당을 없애면 중도를 실행하는 것과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지금 주역 택계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요 4가지는 태평한 시대에 대처하는 도리이다. 요걸 이제 정자가 얘기했는데 요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거친 것을 포용하고 큰 강물을 뛰어 건너고 먼데 있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붕당을 없앤다.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하면 이제 중도에 부합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실행하는 것은 중도와 부합한다. 근데 요것은 지금 정자가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바로 태평한 시대의 도이다. 태평한 시대에 대처하는 도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처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얘가요 제 말을 좀 안 들어요. 거친 것을 포용하고 큰 강물을 뛰어 건너고 먼데 있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붕당을 없앤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를 지금 이 정자가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자가 말하였다. 그러면 성악지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친 것을 포용하고 큰 강물을 능히 뛰어 건너며 먼데 것을 버리지 않고 붕당을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이 4가지는 바로 태평한 시대에 대처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편안해지면 이게 이제 인정이 태평한 시대가 되면 정치가 느슨해지고 법도가 해이어져서 모든 절도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경장은 사실 곧대하는 것이죠. 모든 게 이제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잘 되다 보면 이제 편안해지다 보면은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절도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때 이제 이것을 때 다스리는 도가 바로 무엇이냐. 요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거친 것을 포용하고, 거친 것을 포용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지저분한 것도 포용하는 아량이 있어야만 어려운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좀 어렵죠. 거친 것 포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강물을 뛰어 건너는 것. 이것은 이제 태평하고 편안한 세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정이 오랫동안 안일해져서 아주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이제 나태하게 하고 또 뭔가 변하는 걸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약간 조금 뭐랄까 안일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강물을 뛰어 건넌다는 것은 바로 굳세고 과감히 충분히 깊은 것을 건너고 험난한 것을 건널 수 있게 함을 말한다. 라고 정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자. 그 다음에 이제 먼데 것을 버리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태평스럽고 편안한 시대는 인심이 태평스러운데 길들여져서 구차하게 안일해질 뿐이니 어찌 다시 생각하고 멀리까지 헤아려서 아득한 일에까지 미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지금 이 경장의 시대는 편안하고 태평한 시대예요. 편안하고 태평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일하고 나태함에 빠져서 아주 조금 뭐랄까 약간 그걸 뭐라 해야 되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러나 좀 그런 시기죠.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해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적당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붕당을 없앤다 그랬죠. 붕당을 없앤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태평스러운 이것 계속 이제 이 정자가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곡의 성악지별을 보면은 중언부언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율곡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붕당을 없앤다는 것은 이미 태평스러우면 사람들이 아니란 데 익숙해져서 마음이 게을러지고 절도를 잃어버린다. 이것을 다잡으려면 붕당을 끊어버리지 않은 채는 이 사사로운 정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붕당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근본을 쫓아 말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를 쫓아 말한 것이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근본을 쫓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를 쫓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근본을 쫓아서 말한다는 것은 오직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잡고 백관을 올바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근본을 쫓는 것이다. 근본을 쫓으려면 이제 임금님이 마음을 딱 바로잡아야 되고 조정 대신들도 딱 바로잡고 그 다음에 백관 조정 대신이 백관이죠. 이제 백관들이 딱 제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근본을 바로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를 바로잡는 것. 이를 쫓아서 바로잡는 것은 세상을 구제하려면 반드시 견역을 꾀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제 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아무리 태평성대라는 것이요.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습니다. 이 태평한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안일하고 나태하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날이 그날 이런 식으로 가면 반드시 경장이 필요하죠. 경장. 근데 경장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맨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사람이 뭔가 좀 황홀탈퇴하기 위해서 보다 조금 뭐랄까 약간 성숙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안일함, 나태함에서 벗어나야 되죠. 지금 경장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신이 살피건대 율곡은 언제나 그렇지만 처음 시작을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육경사서 다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이야기에 대한 그 전거를 쫙 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또 이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끝내요. 근데 요 지금 신이 살피건대 식시무, 시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무는 한결같지 않아서 각기 마땅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각기 마땅한 것이 있어요. 마땅한 것이 뭘까요? 창업, 수성, 경장이죠. 그 대요를 살펴보면 여기 지금 다의 대요를 살펴보면 창업과 수성과 경장입니다. 경장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창업에도 수성도 경장에도 요거를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처음에 이제 그 창업에도는 요, 순, 탕, 무의 덕으로 개혁할 만한 때를 만나 하늘의 도리에 응하고 인사에 따르지 않는다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창업은 사실 그 요순, 탕무 옛날 그 훌륭하신 그 임금님들이 창업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성은 성군과 어진 재상이 법을 창제하여 다스림에 필요한 것을 베풀고 예약을 융성하게 하면 후세의 임금과 후세에 어진 사람은 다만 그 이루어진 법규만을 살펴가며 팔짱을 끼고 이것을 준수할 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아까도 말했죠. 요순우탕 그 훌륭하신 임금님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잘 수성하는 거죠. 잘 수성하는 건데 그러면은 경장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경장 그러니까 창업은 요순우탕이고 일단 수성은 그걸 잘 지키는 것 경장은 뭘까요? 이것은 경장은 나라의 왕성함이 지극해지면 중간이 쇠미해지고 뭐든지 이제 한참 되다 보면 이제 중간에 가서 이제 슬슬 구멍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게 마련인 거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일함에 젖고 고루함에 빠지고 100가지 제도가 아예 다 해이해져서 나날이 어긋나게 되어 장차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현명한 임금과 현철한 신하가 개연이 일어나서 아주 딱 일어나서 법도와 기관을 붙들고 혼탁하고 게으른 것을 아주 그냥 탁 구습을 깨끗이 씻어 없애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왕의 유지를 그래서 잘 이어서 사회 구조를 새롭게 해야만 이게 공업이 잘 빛나고 후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그 율곡 선생님이 하시는데 율곡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 또 항상 이렇게 끝나요. 전하, 삼가 바로 건데 이제 본인이 쭉 한 얘기를 전하께서 깊이 경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식시무 부분을 끝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요 시급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식팜을 알매 대하여 식시무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선왕을 본받은 법선왕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항상 보면은 이 앞과 뒤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식시무를 공부할 때는 항상 취선, 우리 그 전에 공부했던 이제 취선과 연결시켜서 식시무를 얘기하고 식시무 다음에는 이제 그 법선왕, 요 식시무 때 시급함의 때를 안 다음에는 이제 그 선왕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선왕의 그 이 도를 본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